시즌 정리 영상입니다. 하이오 루트라입니다. 11월 19일 2차 드래프트가 시행이 됩니다. 1군에서 기회를 잃은 베테랑 선수, 연차는 있지만 1군에서 기회가 없어 퓨처스에 머무르고 있는 유망주 선수가 팀을 옮겨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차 드래프트입니다. 큰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는 간절히 팀을 옮겨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시간이 없는 베테랑들은 더욱 그러지 않을까. 오늘은 그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 퓨처스에 있는 베테랑 선수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는 유망주보다 베테랑 선수들이 줄을 이룰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독 1군에서 기회를 잃어버린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 팀별로 팀 정리를 위해 배제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건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퓨처스에 밀려난 불펜 선수들이 많은 한화입니다. 이태양, 장민재, 장시환, 이민우, 윤대경, 장지수, 김범준, 그리고 배동현 선수까지 연차는 되지만 1군보다는 퓨처스에 있던 투수들입니다. 김범준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1군에서 한 시즌을 보낸 경험이 있는 투수들, 하지만 현재 밀려나 있는 선수들, 그렇기에 2차 드래프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 퓨처스에 있습니다. 장민재, 장시환 두 선수는 은퇴를 한다는 썰이 좀 있다 보니 2차 방출을 보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양 선수는 FA이기도 하지만 현재 1군 필승조가 26시즌 회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태양 선수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를 해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악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후반기 나아진 부분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나마 2차 드래프트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민호, 윤대견, 그리고 배동현 세 선수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세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남던 떠나던 강석구 선수가 영입이 될 겁니다. 외국인 선수와 문동주 선수, 엄상백, 정우주 선수, 구속이 나온 후 선수들이 선발진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불펜 선수들은 더더욱 구속이 나오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투수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민재, 장시현 선수와 더불어 이민우, 윤대경, 배동현 선수가 1군에 도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구속이 나오지 않는 선수들이라는 부분이다. 제구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1군이 안 되기 때문에 밀려나고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결국 팀에서도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모양새는 2차 드래프트로 이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는 법. 일단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이민우, 윤대경, 배동현 세 선수의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민우 선수입니다. 이민우 선수는 25시즌 퓨처스에서 34경기를 소화 36이닝 3승 2패 3세이브 6홀드, 평균 자책점은 3.00, 31삼진 18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이민우 선수가 피치 상황에서 집중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특히 커브를 활용해서 카운트를 잡고 ABS를 이용하는 피칭을 통해 필승적 역할을 수행을 했던 이민우 선수. 하지만 김경문 감독으로 바뀐 이후 양산모 코치까지 오자 자신의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구속이 나오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코칭 스텝이다 보니 결국 올 시즌은 전력에서 배제가 되었고 계속해서 퓨처스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퓨처스에서 3월부터 9월까지 꾸준하게 이닝을 소화한 선수이기는 합니다. 부상도 이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가 있을 때 올릴 수 있는 선수이다. 김태형 감독이 마운드에 위기가 있을 때 구위형보다는 제구형 선수를 활용해야 한다 볼지를 하면 더욱 힘든 순간이 되기 때문에 주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설을 할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우 선수는 변화구의 각폭, 특히 하이존을 투구하면서 카운트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해 범타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민우 선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나오지 않고 있기는 하다. 기대 구속은 최대 145km, 이제 한화가 추구하는 마운드와 결이 다른 선수입니다. 나이도 있고 트레이드 매물로도 활용하기 어렵다면 돈을 받고 기회를 찾아 떠나보내는 것도 맞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이 필요한 팀은 분명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송은범 선수를 영입했던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불펜의 양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 롯데나 키움에서도 마찬가지. 필승조, 경험, 그리고 프라이머리로 활용되었던 그 가치를 높게 사는 팀이 있다면 이민우 선수를 관심 있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은 윤대경 선수입니다. 16경기 2승 1홀드 15이닝 평균 자책점은 2.35 7삼진 8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구속이 회복이 되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선수 바로 윤대경 선수일 겁니다. 속구, 변화구, 구사 능력, 투구 완성도 모두 높은 선수입니다. 다만 구속을 잃어버린 후 구속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4시즌은 퓨처스에서 마무리를 맡아 소화를 했고 올 시즌은 좀 더 휴식기를 가져가 16이닝만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이민우 선수처럼 한화가 가고자 하는 투수진과 결이 다른 선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군에 콜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퓨처스에서 소화 이닝도 줄었다는 부분 아쉽게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구속이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1군에 올라가려면 구단의 방침과 김경문 감독이 퇴진을 해야만 할 텐데요. 이제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2차 드래프트에서 다른 팀을 구하는 것이 낫기는 할 겁니다. 윤대경 선수는 주자가 있을 때 올리는 소방수 역할보다는 멀티 이닝을 소화하는 농맨의 역할이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물론 구속이 나오는 날은 세이브를 기록할 정도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듯 한번 페이스가 꺾인 이유는 구속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서 아무리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윤대경 선수이지만 필승조로 활용하기는 어렵긴 할 겁니다. 구속이 약해지면 변화구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 그래서 주자가 있을 때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은호 감독이 있을 때 윤대경 선수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최대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이 윤대경 선수의 단점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가비지 타임에 이닝을 삭제시킬 수 있는 선수이니만큼 롱맨이 필요한 팀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팀에 따라 어린 선수들 육성 방법으로 롱맨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이민우 선수만큼의 주목도를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전에 윤대경 선수 삼성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찌라시가 돌기는 했습니다. 주연상이 안 되면 윤대경 선수라도 데려가려고 하더라 뭐 이런 찌라시가 있기는 했는데 일단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찌라시로 끝났다. SSG 쪽에서도 이로운 김건우 선수가 선발팀에 합류를 해야 해서 추격주에 있던 선수가 필승조가 되어야 합니다. 롱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관심을 표한다면 두 팀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작은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배동현 선수 37경기 3승 4패 1세이브 4홀드 41.2이닝 평균 자책점은 4.32 43삼진 10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하고 시범 경기 테스트를 받았지만 결국 경쟁에서 밀린 배동현 선수입니다. 그 시범 경기에서 힘을 많이 쓴 것인지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균 자책점이 높은 건 3월 실점에 좀 많았다는 부분, 12.36까지 치솟은 평균 자책점, 그래도 시즌 말에는 4.32까지 떨어뜨린 배동현 선수입니다. 한 번 실점을 할 때 크게 실점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식년에 들어간 선수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회복이 되지 않은 채 투구를 하다 보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배동현 선수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24시즌 29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30, 이 점 때문에 올 시즌 기대했던 거긴 한데 탈이 났던 것인지 좀 아쉬운 모습, 올 시즌은 흔들렸던 한 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하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가 바로 배동현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이가 적은 선수이니까요. 보통 20대는 최대한 묶어두려는 게 2차 드래프트이고 20대 선수들이 쉽게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20대가 시장에 나온다면 각 팀은 한 번씩 주목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다 배동현 선수와 투구 스타일이 비슷한 윤산업 선수나 다른 우한 선수들이 많은 한화로서는 잡을 이유가 없기도 하죠. 배동현 선수가 대학 시절에 보여줬던 그 150kg를 회복을 한다면 또 모를까. 회복을 못한다면 배동현 선수의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화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2군 투수 조장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리가 좁아지는 선수를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호, 윤대경 선수처럼 1군에서 결과를 만든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드 카드로도 좀 아쉬운 부분 있다. 결국 2차 드래프트에 나와서
팀을 옮기는 것이 배동현 선수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시장에 나온다면 9개 팀 모두 관심을 둘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20대 불펜이니까요. 2차 드래프트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상위 매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호, 윤대경, 배동현 1라, 2라는 아닐 거고 3라, 4라 정도의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라, 2라는 1군 보장 일수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쓸 선수가 아니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 밑으로는 보장 일수가 적거나 없기에 충분히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 2군에서 썩는 것보다는 다른 팀이라도 가서 좀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기는 하네요. 고생을 한 만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